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입니다. 어릴 때 저는 주로 혼자였어요. 언젠가부터 제 기억은 늘 집에 혼자 있거나 혼자 밥을 챙겨 먹거나 아침에 일어나서도 혼자 책가방을 등에 메고 집을 나서던 기억이 대부분이에요. 더 어릴 때는 집안 분위기가 좀 달랐는데 초등학교에 갈 즈음엔 늘 그랬어요. 제가 아빠랑 둘이 살았거든요. 그러나 아빠는 주로 집에 없었어요. 어떤 때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죠. 그날은 어쩐 일인지 아빠가 일찍 집에 오신 날이었어요. 그러나 제 질문을 듣자마자 아빠는 들고 있던 가방을 집어던진 뒤 다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더 혼자가 됐던 것 같아요. 늘 혼자서 모든 걸 했다 보니 아쉽진 않았어요. 다만 결국 대답도 듣지 못한 채 20살이 되었죠. 그럼에도 인생을 안내해주는 보호자가 사실상 없었나 보니 20살이 됐지만 뭘 하며 살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그 즈음엔 아빠와 연락이 거의 되지 않았거든요. 아빠는 제가 클수록 집에 오는 날이 더 줄었고 어떤 달은 생활비를 주지 않기도 했거든요. 갈피는 못 잡아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거죠. 다행히 인심이 좋은 편의점 사장님을 만나서 무기력했던 삶이 조금은 나아졌어요. 편의점 사장님은 겉보기엔 까칠한 할머니셨는데 제가 3달 넘게 일을 하니까 그제야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혼자 살아? 아빠 계시는데 잘 못 봐요. 혼자 벌어서 먹고 사는 거야? 사실상 그래요. 자정 넘으면 유통기한 지나는 것들 다 가져다 먹어. 전부 다요? 먹을 만큼만 가져가야지. 유통기한 지난 거 계속 두고 먹을 거 뭐 있어? 매일 와서 먹을 만큼만 가져가. 감사합니다. 덕분에 좀 밝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어느 날부터 웬 대학생 오빠가 자꾸 눈에 띄더라고요. 이거 드세요. 마실 걸 2개 사더니 불쑥 저한테 하나는 주고 가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아예 다른 간식을 사주고 가기도 하더라고요. 처음엔 좀 어리둥절했는데 하루는 친구들이랑 우르르 와서는 밖에서 저를 흘끗거리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 저러나 싶었지만 매장을 정리하느라 신경을 못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대 정리를 하는데 불쑥 뒤에서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기... 아, 깜짝이야. 죄송해요. 뭐예요? 갑자기 뒤에서 뭐 계산해드려요? 그게 아니라 할 말이 있는데요. 네? 연락처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제 전화번호요? 왜요? 저는 그때까지도 그가 저를 좋아한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땐 그냥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것 외에는 관심도 없었고요.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돈을 많이 주는 건 아니어도 제 상황에서 연명은 가능했기 때문에 만족하는 중이었어요. 갑자기 끼어들어온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좋아해요. 언제 봤다고 절 좋아해요? 제가 계속 뭐 드리고 그랬는데. 아, 그랬죠. 그냥 호의인 줄 알았어요. 불편했어요? 아니, 뭐 먹을 거 주는데 불편한 건 또 뭐예요? 먹을 거 주는 거 좋아해요? 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먹을 거 주면 좋죠. 대수롭지 않게 말했는데 남자가 좀 어리둥절해서 하면서도 바보같이 웃더라고요. 왜 저러지 싶었지만 하던 정리를 마저 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했던 것도 잊은 채 말이죠. 정리를 다 마치고 보니 남자가 매장 안에 없더라고요. 너무 무심했나 싶어 미안한 마음으로 계산대로 돌아왔는데 계산대 위에 바나나 우유랑 빵이 놓여 있더라고요. 누가 계산을 안 하고 간 건가 싶었는데 처음 보는 분홍색 포스트잇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먹을 거 선물이에요. 기뻐하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먹을 거 좋아한다는 말에 먹을 거로 사람을 꿰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편의점에서 뭘 사주다가 나중에는 맛집에서 사온 거라며 진짜 처음 먹어보는 비싼 밥까지 사다 주는데 결국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건지 밥을 기다리는 건지 모르겠더니 어느 하루 그가 오지 않은 날이 있었어요. 제가 밥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다리더라고요. 그 후로도 며칠 나타나지 않아 걱정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초췌한 얼굴로 찾아온 겁니다. 손에는 또 맛집에서 줄을 서서 사왔다는 빵을 들고 있더라고요.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렸었어요. 이거 진짜 맛있는 빵집인데 아침부터 줄 서서 사왔어요.
감기 몸살이라면서요. 줄을 섰다고요? 그리고 내가 뭐 굶고 사는 줄 알아요? 내가 뭐 거지냐고요. 그게 맛있게 먹는 거 보고 싶어서. 저는 결국 휴대폰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번호 불러요. 네? 번호 부르라고요. 맨날 나타나던 사람이 며칠을 안 보이면 내 속이 어떻겠어요. 실은 초췌한 그의 얼굴을 보고 너무 속이 상했던 건데 저도 모르게 그를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그 순간 원망스러운 건 저였어요. 저는 바로 그 남자와 번호를 교환했고 그때부터 사실상 우리의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내 사람의 존재는 대단했어요. 더더구나 20살이었으니 오죽했겠어요. 그 사람이 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았고 뭐든 다 줄 수 있었어요. 그러다 덜컥 임신이 되고 말았죠.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덜컥 두려웠어요. 이걸 알면 남자친구가 저에게서 멀어지지 않을까 겁이 났거든요. 잔뜩 겁을 먹은 채 말했더니 남자친구가 불쑥 손을 잡더라고요. 고마워. 진짜? 겁나진 않아? 겁이 왜 나? 사랑하는 여자랑 내 아이를 갖게 됐는데. 남자친구는 제 손을 잡고 부모님께 갔어요. 그러나 보기 좋게 얻어 터졌죠. 그 와중에도 제 태교에 나쁘다며 제 눈을 가리더라고요. 결국 남자친구는 집에서 쫓겨났고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어차피 아빠가 집에 오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살던 집은 자연스럽게 신혼집이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저랑 같이 산다는 사실만으로 그저 좋은 눈치였어요. 잘 다니던 대학교도 휴학하고 밤낮 없이 일하기 시작했죠. 저로 인해 그런 선택을 한 남편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가도 하루빨리 아기를 낳고 제가 다시 일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남편도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럼에도 남편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일상은 참 특별했어요. 잠이 쏟아져서 때때로 남편을 기다리지 못하고 잠드는 날도 많았는데 아기의 양수 무게까지 더해져 몸무게가 10kg이나 불어난 저를 안아서 침대에 눕혀놨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아기와 만날 날만 기다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눈을 떴는데 남편이 아직 집에 안 왔더라고요. 올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간이라 전화를 걸려던 그때였어요. 휴대폰을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이 사고가 났다는 연락이었어요. 믿기지 않아서 손에 잡히는 겉옷 하나 입고 병원으로 갔을 때였어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날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던 시댁 식구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얻어 터지기까지 했죠.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애가 우중충해서는 내 아들 잡아먹을 줄 알았다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준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한순간 제 삶에서 사라졌어요. 그 사람이 남긴 건 제 뱃속의 아기뿐이었죠. 남편의 장례를 치른 뒤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쩐 일인지 아빠가 와 있더라고요. 이게 다 뭐야? 웬 아기용품? 그러더니 아빠가 제 배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너 배가 왜 그렇게 나왔냐? 차마 제가 임신했다는 생각은 못하시는 눈치였어요. 그때 저는 남편의 장례까지 치르고 와 지쳐있던 때였어요. 저는 주섬주섬 우리 세 식구의 짐을 챙겨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말없이 그 집을 나왔습니다. 아빠가 제 등 뒤에 대고 소리쳤어요. 너 어디가? 어? 사진 속의 그 남자놈은 또 누구고? 그 무거운 가방을 어떻게 들고 내려온 건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서 결국 찾아간 곳은 미혼모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낳을 즈음이 되자 두렵더라고요. 아기를 낳고 미혼모 시설에서 나가도 돈이라곤 기초생활 수급비로 받을 수 있는 게 다였어요. 아기를 낳고 바로 일할 방법을 찾아보려고도 했지만 막막하더라고요. 이제 내 남편이 세상에 없다는 걸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있었지만 아직은 혼자라는 생각에 버거웠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빠한테 연락했더니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돈? 나 버리고 집 나간 게 이제 와서 돈? 아빠, 그때 나 배불러 있었잖아. 아기 가졌던 거야. 사진 속 그놈이랑? 그럼 잘됐다. 나 용돈 좀 줘라. 뭐? 딸이 출가했으면 아버지한테 용돈 줄 생각을 해야지. 안 그래? 그 일로 아빠와 다시 연락되면서는 종종 돈 달라는 요구까지 받게 됐죠. 인생이 꼬이려고 하니까 끝도 없이 꼬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빠는 날마다 술과 도박으로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20살이 되기 전부터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죠. 내 피부치 하나 제대로 못 돌보고 있는데 아빠까지 엉망으로 살고 있었다니 모든 게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제라도 아기를 포기할까도 생각했습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할 능력도 없으면서 자식을 낳으면 고생만 시키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기한테는 미안했지만 민간요법도 찾아보고 그랬어요. 하지만 끝내 시도도 해볼 수 없었죠. 그래도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남편의 아이잖아요. 그 애라도 없으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냥 버텼어요. 미혼모 시설을 나간 후의 일은 그때 생각하자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시설에 있는 걸 안 아빠는 툭하면 찾아와서 시설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참다 못한 시설 대표님이 저를 불러서 조용히 퇴소를 권하시기도 했어요. 비록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까지 피해를 주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혹시 다른 게 갈 곳은 없어요? 몸을 숨길 만한 곳이라도 있으면. 혹시 대표님이 소개해 줄 만하신 다른 시설은 없을까요? 다른 시설로 가봤자 또 쫓아오실 것 같은데. 다른 미혼모들이 너무 힘들대요. 나도 웬만하면 버텨보겠는데 다른 미혼모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이라. 알아요. 곤란하신 거. 저 혼자 있는 것도 아닌데. 저도 죄송하게 생각해요. 일단 아기 낳을 때까지만이라도 있으면 안 될까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긴 할 건데. 그래요. 그럽시다. 갈 데도 없는데 내보낼 순 없지. 결국 미혼모 시설에서의 삶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눈칫밥이었어요. 밥이라도 먹으려고 나오면 주변 미혼모들의 눈치는 기본, 불평하는 소리까지 계속 들어야 했거든요. 나중에는 밥을 받아서 혼자 구석에서 가서 먹기도 하고 점점 같이 지내는 미혼모들과도 거리를 두게 되었죠.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그저 먹고 잘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아기를 출산한 뒤 몸조리를 마치자마자 미혼모 시설을 나왔습니다. 끝내 뱃속의 아기를 포기할 수 없어서 애아빠 없이 혼자 출산을 하게 된 거죠. 통장에 있는 돈이라곤 1,000원이 다였습니다. 먹는 건 모유를 먹이면 되니까 괜찮은데 기저귀는 어떻게든 사야겠더라고요. 급한 대로 편의점으로 갔는데 1,000원짜리 기저귀가 어딨겠어요. 그 1,000원도 차마 쓸 수가 없어서 나중에 꼭 갚겠다는 심정으로 기저귀를 들고 편의점을 나오다가 결국 주인에게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통장 잔고가 1,000원이라 기저귀를 훔쳤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도 그런 엄마인 것도 다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판사님들이 나오시기에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저를 보더니 판사님이 흐느껴 오시는 겁니다. 선영아, 어쩌다 이렇게 되었어?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고개를 들어 판사님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졸도하고 말았습니다. 판사님, 이게 무슨 일이야, 어? 판사님은 저에게 달려와 손을 잡으셨어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잘못 보긴 뭘 잘못 봐, 너 맞구만. 너무 창피해서 그러니까 그냥 죗값 받게 해주세요. 재판이야 공정하게 진행되겠지. 하지만 널 모른 척 할 순 없어. 왜 모른 척 못해요?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늘 네 생각 많이 했어. 내 생각을 왜 하는데요? 그리웠으니까.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생각하면 사무치게 그리웠거든. 너는 어릴 때라 잘 기억나지 않겠지만 나는 다 기억해. 모른 척해요. 이제 와서 나 같은 사람이랑 안다고 얘기하면 판사님만 곤란해져요. 그런 게 어딨어. 우린 자매잖아. 저는 화들짝 놀라 언니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겁먹을 거 없어. 나 엄청 공정한 판사야. 일단 재판은 받아. 그 다음에 얘기하자. 감사하게도 재판 결과는 잘 나왔습니다. 제가 기초상황 수급자라는 상황인 것, 훔쳐서 달아난 게 아니라 주인에게 잡힌 것도 다 반영이 되어 무사히 법원을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재판이 끝나자마자 저는 도망치듯 재판장을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언니의 손에 붙들리고 말았죠. 어디가? 언니, 나 같은 사람이랑 말을 왜 섞어? 여기 언니 직장이잖아. 직장 다니려고 가족 외면하는 사람 어딨어? 말 조심해. 가족이라니. 우리 가족 맞잖아. 심지어 피도 섞인 자매잖아. 그래서 이제 와서 우리가 자매인 거 밝혀서 좋을 게 뭐 있는데? 가서 얘기 좀 하자. 어쩌다가 편의점에서 기저귀까지 훔치려고 한 거야. 기초생활 수급자라며. 돈을 못 벌었으니까. 기저귀를 훔쳤다는 건 아기가 있다는 뜻이잖아. 나 애 낳았어. 아이 아빠는 사고로 떠났어.
뭐? 미안해. 이런 꼴 보여서. 언니는 판사까지 돼서 근사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 언니 앞에서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난 그 힘든 상황을 너 혼자 견딘 게 더 마음이 아파. 언니 잘못 아니잖아. 내 선택이었던 거지. 남편 떠나고서 이렇게 된 거야? 그 전이라고 상황이 좋았던 건 아니야. 고등학교는 졸업했는데 딱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아빠는? 언니가 조심스럽게 아빠라는 단어를 말하더라고요. 늘 집에 없었어. 그냥 혼자 크다시피 했어. 세상에. 그래서 네가 인생의 갈피를 못 잡았구나. 네 삶에 관심을 두는 어른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부모가 중요한 거잖니. 어릴 땐 아빠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언제 알게 됐니? 그 전에는 쥐꼬리만한 생활비라도 줘서 어떻게 버텼는데 언젠가부터 생활비를 안 주더라고. 근데 잠깐, 혹시 언니는 알고 있었어? 엄마랑 아빠가 자주 다투셨잖아. 너는 어려서 자고 있었고 나는 몰래 깨서 다 들었지. 뭐? 그럼 엄마가 언니 데리고 집 나간 이유가 아빠 때문이었어? 몰랐구나. 난 몰랐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언니만 데리고 사라져서 그게 너무 악몽 같아서 엄마랑 언니랑 같이 살았던 꿈인 것만 같았거든. 아니야. 우리 같이 살았던 거 맞아. 난 지금도 꿈 같아. 어떻게 언니가 내 앞에 있어? 미안해. 나도 네가 많이 그리웠어. 나는 오죽했겠어? 엄마까지 사라졌으니? 넌 정말 충격적이었을 거야. 엄마도 내내 우셨어. 엄마는 어디 있어? 돌아가셨어. 왜? 아빠랑 이혼하고 재혼해서 짧게 행복하셨는데 병이 생기셔서. 그래도 행복했나 보네. 그 행복이라는 게 그래도 새아빠를 만나서 조금 얻은 거였는데 오래가지 못했지. 섭섭해하지 마.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네 얘기만 하셨어. 뭐라고? 나한테 너 좀 찾아달라고. 그 개차반 아빠 밑에서 애가 뭘 보고 컸겠냐면서 찾은 뒤에 애가 보잘것없이 자랐어도 좀 돌봐주라고. 그래도 너희 둘은 진짜 자매 아니냐고. 엄마 삶도 진짜 기구하다. 겨우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좀 잘 살지. 널 두고 그러실 수 없었던 것 같아. 어차피 난 같이 살지도 않는데 뭐하러 그래. 엄마니까. 얼마나 한이 되셨겠니? 근데 왜 언니만 데리고 간 건데? 너는 아빠 딸이었으니까 아빠가 포기를 안 했대. 사실 난 그게 더 부럽기도 했다. 그게 왜 부러워? 엄마랑 나 처음에 집에서 나가서 오갈 데가 없었어. 그래서 고시원 하나 겨우 빌려서 지내면서 연명했는데 그때마다 집이 생각나더라고. 너는 아빠 딸이라서 그 집에서 살고 있겠구나 생각하니 내 처지가 불쌍했어. 난 언니가 아빠가 다른 줄을 나중에 알았어. 그래서 처음엔 엄마가 언니만 데리고 나간 게 너무 슬펐어. 나만 버림받은 것 같아서. 너만 소외감 느꼈던 게 아니야. 나중에 알고 나선 이해가 됐지. 아빠가 술에 잔뜩 취해서 그랬거든. 나랑 아빠만 버리고 자기 딸 데리고 도망간 거라고. 그래서 아빠한테 그랬다? 난 엄마 딸인데? 그랬더니 아빠가 막 화내면서 네가 내 딸이지 왜 그 여자 딸이냐고 난리를 피우더라고. 그래서 알게 됐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언니가 있었다 보니까 나는 당연히 언니가 우리 엄마 아빠 딸인 줄 알았거든. 근데 돌아보니 언니는 늘 아빠 앞에서 위축돼 있었던 것 같은 거야. 나는 아빠가 좀 싫었어도 무섭진 않았거든. 난 무서웠어. 술만 취하면 나더러 너는 뭔데 내 집에 사느냐고 포거는 기본이고 어떤 날은 손까지 올리는데 그건 엄마가 필사적으로 막았지. 그럼 엄마 아빠 이혼의 이유가? 아빠의 술, 도박 문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심각했다고 하더라고. 나도 다 커서 엄마한테 듣고 안 거야. 정말? 그래도 일은 했잖아. 술의 힘으로 일하고 그 돈으로 도박하고 우리가 같이 살 때도 엄마한테 가져다 준 생활비는 얼마 안 됐대. 세상에. 난 몰랐지. 설마 나한테 줬던 그 정도의 돈이었나? 그랬을 거야. 그럼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겠는데? 나도 커서 알았어. 그때 엄마가 너무 힘들었대. 엄마라도 나가서 돈이라도 벌려고 하면 또 난동을 피웠나 봐.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동안 견딘 게 용하네. 그래도 나한텐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물론 요즘은 나한테도 돈 달라고 하더라. 기초생활수급자인 너한테 돈을 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더 힘들었어. 혼자 아기는 낳아야 하는데 갈 데도 없고 아빠는 그런 나한테 돈 달라고 미혼모 시설에 와서 난동까지 피우고. 아빠 집에서 나온 거야? 원래는 아빠가 하도 집을 비우니까 남편이랑 그 집에서 지냈는데 남편 떠나고 나니까 도저히 그 집에선 못 있겠더라고.
남편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세상에. 그래서 미혼모 시설에 있었던 거야? 그런데 아빠는 어떻게 그러니? 거길 가서 난동을 피우면 어떡해? 너무 힘들었어. 시설에서도 눈치 보여서 더는 못 있겠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어디 있는 거야? 그냥 지하에 있는 단칸방에 있었어. 고시원은 애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 월세는 냈고 미혼모 시설 나온 지 한 달 안 돼서 아직은 안 밀렸어. 내질 않았으니까. 뭐? 그럼 보증금은 어떻게 마련했고? 사실상 지하에 방치된 방이라 다름이 없어서 보증금이 없더라고. 월세도 적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돈 나오면 낼 수 있었어. 일단 가자. 어? 너 이제부터 가보자고. 저랑 아기가 살던 지하방을 본 언니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방에서 애 키울 생각을 했어? 그럼 어떡해. 아빠한테 가면 돈 달라고 난리만 칠 것 같은데. 언니 찾을 생각은 안 했어? 엄마 찾을 생각은? 나도 아빠한테 세뇌돼서인지 둘이 우릴 버렸다고 생각했으니까 어떻게 찾아. 더더구나 언니는 아빠 딸도 아니라는데 더 못 찾지. 그래도 찾아왔어야지. 이렇게까지 힘들면. 이런 걸 보여서 미안해.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하라고 했잖아. 언니 마음만 힘들 테니까. 아기는 윗집 할머니가 봐주고 계셔. 내가 재판받는 동안만 부탁드렸거든. 언니는 방안을 보더니 얼마 되지 않는 짐을 챙겨 자신의 차에 실었습니다. 언니, 우리 집은 왜? 그럼 내가 너랑 내 조카를 이 집에 두고 갈까봐? 언니, 나 괜찮아.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애 모유만 떼면 일도 할 수 있어. 애가 아직 모유 아니면 밥을 안 먹어서 붙잡혀 있는 거야. 일단 가자. 아기 데리고 와. 저는 결국 언니에게 붙들려 차에 탔어요. 언니는 아기를 보자마자 눈에서 꿀이 떨어지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우리 아기 고생 많았네. 이젠 이모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모가 너랑 엄마랑 다 돌봐줄게. 언니, 나 이제 와서 언니한테 짐이 될 순 없어. 자매끼리 짐이 되고 말고가 어딨어. 짐이 왜 안 되겠어. 언니도 엄마랑 집 나와서 고생 많이 했다며. 난 도와주지 못했잖아. 그땐 우리 둘 다 어렸고 나 판사야. 너랑 조카 데리고 살 정도는 돼. 언니는 결혼은 안 했고? 만나는 사람은 있어. 정말? 그러면 더더욱 안 되지. 만나는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안 될 건 또 뭐야? 내 집이야. 내 집에 내 동생 데리고 산다는데 누가 뭘 할 거야. 일단 언니를 따라가긴 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일단 아기부터 씻기자. 언니는 어설픈 동작으로 저를 따라 아기를 씻기기 시작했고 제가 아기 옷을 입히는 동안 저녁도 만들어줬어요. 미안. 너 데리고 올 줄 알았으면 장을 좀 봐두는 건데 일단 간편식으로 먹고 맛있는 거 시켜줄게. 지금은 배 너무 고프잖아. 언니도 저도 갑작스러운 재회로 인해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였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 배에서 끄르륵 소리가 나고 있었죠. 언니와 간편식으로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웃음이 나는 겁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어릴 때 생각난다. 난 아까부터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 너 기억 안 나지? 우리 어릴 때 바비 인형 물에서 씻기면서 논 거. 딱 기억해. 그래? 아까 우리 조카 씻기는데 딱 그때 생각나더라. 애가 어쩜 저렇게 순하니? 아기는 젖을 먹고 잠들어 있었어요. 천사가 따로 없어. 그러니까 벌써 효자네. 난 그것도 짠해. 애가 막 울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건지 잘 울지도 않고 태어나서부터 눈치 보고 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아직 어려서 그래. 조금 더 크면 엄청 사고치고 다닐걸? 애도 안 키워본 언니가 그건 또 어떻게 알아? 너 크는 걸 다 봤잖아. 내가 네 똥기저귀도 다 갈았다? 그건 알지. 이거 다 먹고 치킨 시켜 먹을까? 그래도 돼? 하여튼 정승은. 언니는 지갑을 가져오더니 카드를 하나 꺼내서 저에게 줬어요. 이거 체크카드야. 내가 여기다 얼마씩 넣어둘 테니까 너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긁던지 빼서 쓰든지 해. 언니가 힘들게 버는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써. 나중에 너 돈 벌면 그땐 안 쓰면 되잖아. 당연하지. 그때 다 갚을게. 갚을 건 없고 그때까지 편하겠어? 언니가 돼서 이 정도도 못 해줘? 내가 없는데 어렵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일이라 해주는 건데. 이러면 나도 섭섭하다. 갑자기 엄마 보고 싶다. 진즉에 찾았으면 엄마도 봤을 텐데. 그러니까. 그때였어요.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 내가 있던 미혼모 시설에서 전화가 오네? 왜? 받아봐. 받았더니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저기 아버님이 또 오셨어요. 네?
저 거기 없다고 하셨어요? 안 믿긴다면서 시설 안을 이잡듯이 뒤지고 계세요. 와서 좀 모셔가면 안 될까요? 예, 제가요? 그때였어요. 언니가 제 전화기를 가져가더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갈게요. 저는 언니를 말렸습니다. 언니, 내가 갔다 올게. 아기만 좀 봐줘, 응? 아니야, 같이 가. 언니, 가뜩이나 아빠한테 좋은 기억도 없으면서 굳이 그럴 거 없어. 나 괜찮으니까 앞장서. 아기는? 1분 내로 윗집에서 사람 올 거야. 어? 결국 저는 언니의 차를 타고 제가 지냈던 미혼모 시설로 향했어요. 도착했더니 경찰차도 와 있고 아빠가 경찰들 손에 연행되고 있더라고요. 연행되던 아빠가 저를 보더니 버럭 소리쳤습니다. 나! 이 자식들아! 나! 쟤가 내 딸이야! 보호자 왔으니까 이제 놓으라고! 이분 따님 맞습니까? 네, 맞아요. 일단 같이 서로 가시죠. 일단은 경찰을 따라가려고 몸을 돌렸는데 아빠의 시선이 언니를 향했어요. 여보? 갑자기 언니를 보며 여보라고 부르더라고요. 경찰이 이해하라는 듯 말했습니다. 이분 지금 만취 상태예요. 일단 서로 가셔서. 그런데 언니가 아빠의 앞을 가로막고 서더라고요. 여보라고요? 당신 하나도 안 늙었네? 나만 늙었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네가 나 떠나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다고. 그게 억울해요? 억울하지? 딸 있는 미혼모 데려다 결혼해줬더니 내 자식 하나 딸랑 낳아놓고 나한테서 도망을 쳐? 오죽했으면 도망쳤겠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니들 위해 열심히 일한 거 말고 뭘 잘못했는데. 우리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요? 그래? 뼈가 빠지게 일했잖아. 그 돈으로 뭐 했는데요? 술 먹고 도박했잖아요. 힘들어서 그랬다. 뼈가 빠지게 일하니까 당연히 힘이 들지. 술만 좀 마셨으면 그렇게 떠나진 않았겠죠. 생활비라고는 얼마 갖다 주지도 않았잖아요. 남은 돈으로 다 도박했잖아요. 당신 그게 불만이었어? 내가 돈 얼마 안 갖다 준다고? 아이 그럼 내가 번 돈인데 나는 뭐 쓰냐? 에?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결국 자기 자신이 불쌍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 거잖아요. 딸도 안 돌봤잖아요. 내가 안 돌봤다고? 제가 그래? 제 말 믿지 마. 저기 반란 까져서는 남자하고 애를 가져왔더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미혼모 시설이나 들락거리지. 그 순간 상황을 지켜보던 미혼모들의 시선이 아주 매서웠어요. 저는 서둘러 아빠에게 갔습니다. 아빠, 일단 경찰서로 가자. 넌 뭐해? 아빠랑 엄마랑 대화 나누는 중이잖아.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똑바로 봐. 아빠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엄마잖아. 엄마랑 똑같이 생겼구만. 팔자가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도 늙지를 않았네. 엄마, 이제 이 세상에 없대.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앞에 있구만. 너 솔직히 말해. 니들 나 몰래 연락하고 있었지? 나한테만 안 알려준 거지? 엄마 아니라고. 그럼 누군데? 아빠 끝까지 이렇게 언니한테 상처 줄 거야? 언니? 언니가 어딨어? 그러다 문득 아빠가 말을 멈췄어요. 아빠는 다시 언니를 봤고 그제야 눈이 커지더라고요. 에? 네? 설마? 이제 알아보시겠어요? 아빠가 끔찍하게도 싫어하던 엄마 딸이요. 네가 여기 왜 있어? 어? 넌 나 몰래 내 딸이랑 연락했어? 아빠 딸이기 전에 내 동생이에요. 허튼 소리 하지 마. 얜 내 딸이야 내 거라고. 자식이 소유물이라도 돼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네 엄마가 너만 데리고 간 거 아니야? 엄마는 동생도 데리고 가고 싶어 했어요. 그건 안 되지. 얜 내 거니까. 얘기를 듣는데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요. 내가 왜 아빠 거야? 아니거든? 그럼 네 엄마 거다 이거야? 그럼 내 건 어디 있는데? 이젠 아빠 건 아무것도 없지. 아빠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뭐야? 엄마 돌아가셨대. 그 썩을 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나보다 먼저 갈 줄 알았어. 재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갔대. 저는 일부러 더 약오를 하고 엄마가 힘들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빠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라고요. 뭐야, 재혼해? 몰랐어? 엄마 되게 행복했대. 아빠 같은 남자 안 만나고 좋은 남자 만난 것 같더라.
너 엄마랑 연락하고 지냈던 건 맞지? 그래서 일부러 내 집에서 나간 거지? 나 피해서 네 엄마랑 언니 만나려고. 그래, 그랬다고 생각하고 제발 나 좀 그만 찾아. 나 아빠한테 줄 돈도 없고 나랑 내 애 먹고 사는 거로도 버거우니까. 그러니까 누가 아빠 없는 애 낳으래? 네가 사고 쳐놓고 어디 와서 분풀이야? 그때였습니다. 미혼모 시설 대표님이 아빠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라고요. 저기 아버님, 당신이 뭔데 나한테 말을 걸어? 저요? 저는 아버님이 시설물 다 파괴한 미혼모 시설 대표죠. 따님이 우리 시설에 있던 분이기도 해서 제가 웬만하면 선처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뭐 선처? 니까짓 게 뭔데 선처를 해? 선처를 안 해야 따님도 안전하실 것 같고요. 경찰관님, 저 선처 안 합니다. 아까 했던 말 없던 거로 해주세요. 어차피 서해 가서 절차를 밟아야 했던 거라서요. 그럼 선처 없이 조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결국 아빠는 경찰에게 연행돼서 갔고 아빠가 가자 미혼모들도 나와서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진짜 의의가 없네. 무슨 저런 아빠가 다 있어요? 미안해요. 저런 아빠인 거 알면서도 우리가 무서워서 사모님을 보호 못 해줬어요. 이제라도 다시 들어와요. 저 또 이런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 너무 기분 나쁘다. 우리가 뭐 아빠 없는 애 낳고 싶어서 낳았나? 낳고 싶어서 낳았다고 해도 자기 선택이죠. 내 말이. 미혼모들은 아빠의 발언에 분노했고 저랑 언니는 대신 사과했습니다. 모두 너무 죄송해요. 폐를 많이 끼쳤어요. 제 동생 걱정해주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 동생은 저랑 같이 살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미혼모 동기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더라고요. 대표님도 저에게 와서 사과하셨어요. 나도 미안해요. 그때 더 지켜주지 못하고 내보낸 게 두고두고 후회됐어요. 그동안 왜 내 전화 안 받은 거예요? 이번에도 안 받는 줄 알았네. 그게 대표님이 자꾸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으시니까 죄송해서 그랬죠. 근데 그 도움이라도 받을 걸 그랬어요. 저 사고 쳤거든요. 무슨 사고요? 제가 난감해하자 언니가 대신 나서주더라고요. 다행히 잘 해결됐고 그 덕분이랄까 저랑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세상에 위기가 기회가 됐네요. 네. 저는 미혼모들과 대표님의 축복을 받으며 언니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조만간 그 편의점도 찾아가자. 사과도 하고 뭐라고 좀 사드리고. 나 혼자 갈게. 언니까지 갈 거 없어. 저는 계속해서 저랑 아빠가 저지른 실수에 언니가 책임지는 게 미안했어요. 언니가 힘들 땐 곁에 있어주지도 못했으면서 이제와 너무 큰 도움을 받는다 싶었죠. 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웬 신사분이 우리 아기를 안은 채 소파에 잠들어 계셨어요. 물론 그 신사분과는 집을 떠나기 직전 인사를 나눈 상태였습니다. 언니가 웃음을 참으며 그 신사분과 우리 아기의 사진을 찍더라고요. 우리 아빠 뻗었다. 너무 죄송하네. 우리 아빠는 내가 도움 청하는 걸 가장 좋아해. 요즘 은퇴하시고 많이 촉촉해 하시거든. 엄마가 곁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늘 그리워하셔. 그러면서 엄마를 꼭 닮은 나를 많이 아껴주셔. 나 갑자기 눈물 나려고 해. 언니가 비로소 진짜 아빠를 만났구나 싶어서. 내가 지금의 아빠를 만나면서 많이 변했어. 사춘기 때 만났는데 처음엔 친구처럼 날 대해주셨고 자연스럽게 아빠의 역할을 해주셨지. 정말 감사하다. 그때였습니다. 언니의 새아빠가 일어나셨어요. 왔어? 아빠 정말 고마워. 이제 집에 가서 편히 자. 아이고, 우리 딸 동생도 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기 보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나야말로 고마워요. 이렇게 깃털 같은 아기를 품에 안고 어루만질 기회를 주셔서. 혹시 엄마랑 아저씨 사이엔 아이가... 내가 낳지 말자고 했어요. 네? 왜요? 엄마는 낳아주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거절했어요. 내 자식이 생기면 우리 딸을 온전히 사랑해줄 수 있을까 싶어서. 나는 처음부터 아내랑 우리 딸의 가족이 될 생각으로 재혼하자고 했던 거거든. 그래도 아쉽지 않으세요? 아쉽긴요. 나도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엄마를 만났어요. 첫 번째 결혼에서 자식이 없었지만 그게 아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자식은 신이 만나게 해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딸을 처음 봤을 때부터 내 자식 같았거든. 그런 거예요? 자식은 신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 만났어도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치유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나중에 절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원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환경이 미안해서요. 미혼모 엄마한테서 태어나서 이모한테 겨우 도움받으며 사는 거잖아요. 언니한테 도움받는 건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에요. 언니도 가족이잖아. 언니가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 때 다시 만나진 거 아니겠어요? 전 아무것도 못 해줬거든요. 언니랑 엄마가 저를 버리고 간 줄만 알았어요. 부모의 이혼에 있어서 자식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아이 아빠가 먼저 갔다면서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이가 자라기 전에 엄마도 자기 생활 잘하면서 살면 되지. 꼭 그러려고요. 언니한테 고마워서라도. 내가 지켜본다. 응, 나 잘할게. 잘하고 말고가 어딨어. 그냥 언니 품에서 좀 쉬기도 해. 지금은 일단 몸조리 잘하고 잘 먹고 잘 쉬어야 하는 때야. 다음 날부터 저는 정말이지 호사를 누렸습니다. 언니가 마련해준 방에서 새벽에 아기 젖 먹이고 잠들었다가 아침에 깨면 집안에서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어요. 밖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리기에 나가보면 언니와 언니의 새아빠가 부엌에서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하고 있었죠. 아빠 이거 맞아? 너무 이상한데. 이렇게 기름은 다 걷어내는 거라고 했는데 기름을 다 걷어내니까 숭늉 같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맑은 거니까. 곰탕을 맑게 먹는 사람도 있나? 원래 그게 진국인 거야. 정말? 알고 보니 저 먹이겠다고 사고를 끓이고 있더라고요. 그걸로 미역국도 끓여줄 생각인 것 같기에 모른 척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누군가의 보호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정말 오랜만에 속편히 잔 날이었어요. 일어났더니 언니의 새아빠가 밥을 차려주시더라고요. 언니는 출근했고 내가 백수라서 내가 한다고 했어요. 혹시 불편해요? 자꾸 존댓말 하시니까 그게 불편해요. 그럼 편하게 말할까? 네, 그래주세요. 엄마 얼굴이 많이 있네. 언니랑 많이 닮았어. 그래요? 엄마가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데리고 오고 싶어 했는데 아빠가 포기를 안 해주시더라고. 우리 아빠 만난 적 있으세요? 네 문제로 만났었지. 근데 아빠는 엄마가 재혼한 거 모르던데요? 내가 변호사였거든. 엄마의 변호사인 것처럼 찾아갔었지. 엄마 쪽에서 친권을 포기하고 아이를 보내주길 원한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나랑 재혼하고도 너무 힘들어하길래 내가 제안하기도 했어. 난 딸이 둘이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데리고 오자고. 그래서 시작했는데 안 되더라고.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건 엄마 없이 힘들었던 시간을 조금은 용서해 줘. 엄마는 눈 감기 직전까지도 두고 온 너 때문에 가슴앓이 하다가 갔어. 저 때문에 병에 걸린 걸까요? 설마. 하지만 행여 그렇다고 해도 그건 엄마라서 어쩔 수 없는 심정 아니었을까? 애가 끓는 마음을 어떻게 그만하겠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그런 아버지 밑에 두고 왔는데. 아저씨가 저한테도 새아빠가 될 뻔한 거네요? 일단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아버지가 다시 나오면 또 널 괴롭힐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럴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말인데 우리 못다 이룬 인연을 이제라도 이어가 보는 건 어떨까? 못다 이룬 인연이요? 제가 이름도 바꾸고 호적도 바꾸면 아빠가 너에게 권리를 행사할 거리가 없어지잖아. 사실 오래전에 너 때문에 찾아갔을 때 이미 조사한 바로는 아버님이 빚도 많으셔. 네? 그래서 엄마가 널 특히 데리고 오고 싶어 했어. 너 성인 되고 나면 엄마 호적에 올리고 싶어 했거든. 근데 지금은 엄마가 없으니까 아저씨가 대신해주면 어떨까 싶은데. 말도 안 돼요. 아저씨가 왜 저까지 책임지려고 하세요? 네 엄마 딸이고 내 딸의 동생이니까. 그럼 나한테도 가족이거든. 아저씨, 내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딸 하나 더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특히 이렇게 예쁜 손자를 낳은 딸이라면 더더욱. 그때부터 언니의 새아빠는 언니네 집에 살다시피 하셨습니다. 제가 젖 먹이고 나면 저 힘들다고 대신 알고 재워주시기도 하고 제가 지쳐 잠들어 있으면 밥도 차려주시고 분명 낯선 사람인데도 아기까지 셋이 한 집에 있는 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언니에게 말한 적도 있어요. 언니, 아저씨 말이야. 전생에 있다면 내 아빠였을지도 몰라.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아저씨가 너무 편해. 언니 없이 셋이 있는 거잖아. 근데도 하나도 안 불편해. 안 그래도 요즘 아빠가 너무 신났어. 너한테 뭐 해먹을까 그 생각만 하더라. 아빠가 원래 요리하는 걸 진짜 좋아해서 엄마가 부엌에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 진짜? 그래서 나한테도 요리해주는 걸 진짜 좋아했는데 내가 크면서는 군살을 빼느라 잘 안 먹어줬거든. 지금 나한테 소원 성취하고 계신 거야? 네가 진짜 둘째 딸 같대. 그때 데리고 올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고 아쉬워하셔. 그럼 언니처럼 좀 번듯하게 살았을까? 그뿐이야. 행복을 마음껏 느끼면서 마음도 풍요롭게 자랐겠지. 와, 상상만 해도 너무 좋다. 있잖아, 아빠가 네가 태블릿으로 그림 그린 걸 보셨다던데. 아, 언니가 나 쓰라고 사준 거로 그림도 그리고 있거든. 아빠가 너 웹툰 같은 거 그려보면 어떻겠냐고 그러더라. 아, 웹툰 보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그럼 취미 삼아서 직접 그려보는 건 어때? 재밌지 않을까? 그러다 적성에 맞다 싶으면 학원에 가든 대학을 가든 해서 더 배우면 되잖아. 내가?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웹툰은 누구든 그릴 수 있어. 그렇긴 해도 너무 늦지 않았을까? 30대가 들으면 비웃는다. 20대 여자에게 늦은 시기는 없어. 그날부터 저는 그림을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좀 좋아했거든요. 그림을 그려서 언니의 새아빠한테 보여드렸더니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 큰딸이 들으면 싫어하겠지만 아무래도 합가를 해야 할 것 같아. 이유가 타당해야 할걸요? 판사잖아요. 첫째, 일단 우리 손자랑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쉽고, 둘째, 내가 여기 있어야 우리 작은 딸이 마음껏 그림 연습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이유에 저도 있다고요? 당연하지. 요즘 나랑 언니는 네 진로에 관한 생각만으로도 반나절이 가. 하여튼 둘 다 못 말려. 계속 도전해봐. 실패도 좋은 경험이니까. 뭐예요? 내가 실패할 거라 이거예요? 젖술에 어떻게 배가 불러? 조급하게 가지 말라는 뜻이야. 언니랑 새아빠가 다 도와줄 거니까. 그렇게 저에겐 또 다른 가족이 생겼습니다. 아니, 또 다른 것으로 구분할 것도 없는 진짜 제 가족이 생겼어요. 새아빠는 요즘도 저 대신 우리 아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에 들어가는 바람에 너무 바빠졌거든요. 언니의 권유로 결국 만화 학과까지 들어갔는데 가서 배워보니 그림이 더 재밌더라고요. 언니를 다시 만나지 않았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갔을지 잘 모르겠어요. 새아빠의 보살핌 또한 제가 새 도전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줬고요. 결국 우리는 만날 사람들이었기에 만난 거겠죠. 그러니 만나지 않았을 때를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한 번쯤 어떤 기회가 온다는 것을요. 아주 만약이라도 비슷한 위기가 다시 온다면 그때는 제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만화학과에 다니며 열심히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가족 이야기를 담은 웹툰을 그려도 재밌겠다 싶어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정진하는 중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